네, 혹시 지금 여기 계신 학부형들이나 학생 중에 축구 관련된 학부형이나 학생 있으면 혹시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좀 계신데, 지금 축구 종목이 아니더라도, 아닌 운동을 하고 있더라도 어차피 큰 틀은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내용은 크게 이런 내용이지만 일단 학생 선수가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 그리고 입시 전략,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한 가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아이에게 왜 축구를 시켰을까요? 그냥 단지 축구를 좋아해서, 그리고 축구를 공부보다 잘하는 것 같아서, 아니면 유명한 축구 선수, 안정환 선수나 손흥민 선수 같은 그런 슈퍼스타로 내 자식이 성장해서 그 미래만을 바라보고 축구 선수를 시키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선수의 삶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학부형님께서 어떤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는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자, 일단 축구 선수의 삶에 대해서 간단한 현실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년 고3 입시 학생은 축구 선수로서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1부 리그랑 2부 리그 합쳐서 한 70명 정도밖에 바로 프로로 진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약 5% 정도 비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한 후에 이제 프로 선수로 가는 비율을 한번 다시 볼까요? 지금 현재 대학교 축구 선수 등록이 2,500명인데 실제적으로 2부 리그, 3부 리그, 4부 리그까지 합쳐서 한 매년 90명 정도 프로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아까 고등학교에서 바로 대학으로 가는 비율이 5% 정도였다면 지금 비율은 그것보다 더 떨어진 약 한 3.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축구도 그 22세 규정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바로 프로로 갈 수 있는 이제 제도가 생겼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프로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연령이 되게 낮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K리그 신인 중에 3년 이내에 계약 해지하는 비율이 75%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졸업하고 5%의 확률로 프로에 갔고, 대학교 졸업하고 3.5%의 확률로 프로에 갔는데, 그 프로에 간 친구들에서 3년 이내에 살아남는 친구는 그 퍼센트 안에서 25%밖에 살아남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자, 과연 대학 입학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내가 원하는 축구 선수로 빨리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프로 구단에 입단하는 것만이 과연 최고의 선택일까? 그리고 과연 축구 선수로서의 삶만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운동에만 전념하면 되는 걸까? 그리고 축구 선수 이후에 나의 삶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생 선수의 취업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만 드려보겠습니다. 자, 매년 10,000명 정도의 우리나라에서 등록되어 있는 선수들이 은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은퇴 후에 대부분 42% 정도는 무직을 경험하고 있고, 관련된 코치나 아니면 스포츠 쪽에 종사하는 사람은 30% 비중밖에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자, 과연 운동부 학생들, 축구부라고 써놨지만 운동부 학생들이 공부를 병행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율이었죠. 1,500명 중에 73명, 그 다음에 대학 선수들 중에 75명, 그 다음에 3년 이내에 75% 학생들이 그만두는 게 정리해 놓은 거고요. 자, 결국에는 모든 학생들은 모든 그 진로 전환을 겪게 되고 그 시기에 맞는 재사회화 과정이 무조건 오게 돼 있습니다.
그 상황이 왔을 때 학생들이 좀 더 확실하고 또 효과적인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서 학업을 병행하는 운동선수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점점 내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입 입시에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운동선수로 성공하기 위해서도 내신이 좀 중요하지만 단지 대입을 떠나서라도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는 운동선수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공부가 정말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 내신 100분위 등급, 그리고 수능 100분위 등급을 나누는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들 축구선수나 운동선수들 중에서 무슨 특성화학교를 빼고는 솔직히 4점대, 5점대 초반에 내신을 맞는 것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4등급, 5등급 맞는 게 과연 엄청나게 어려운 일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등급표를 보시면 5등급 보세요. 5등급은 60%까지 5등을 맞을 수 있습니다. 즉 100명 중에 내 아들이 60등 안에만 들면 5등급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4등급은 40등까지 4등급 맞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4등급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5등급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5등급 정말 어렵지 않으니 여러분 계속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운동선수들을 위해서 진로 진학 상담 및 지도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건 여태까지 저희의 그 운동학생 선수의 대입은 완전 특기자 전형의 폐해에 의해서 되게 안 좋은 인식이 있습니다. 어떤 인식이냐면 대부분의 운동부는 이미 감독 선생님과 그 다음에 그 대학교가 상급 학교의 감독과 미리 얘기가 돼 있어서 어차피 얘기가 돼서 이제 대학이나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단지 운동만 잘하면 되고 그냥 운동만 열심히 하고 감독님한테 잘 보이고 이런 쪽에만 생각을 하다 보니 아직도 그런 인식이 많이 박혀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학부모님들께서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상당히 많이 투명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내신 반영 비율도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각 운동부 뽑을 때 감독의 영향력이 점점점 줄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거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단지 옛날의 생각에만 갇혀 있기 때문에 정부의 비대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명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한번 축구부 혜택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상위권 대학은 당연히 프로 입단 비율 높고 학교에서 등록금, 대회 출전비 많은 부분을 지원을 해주죠. 하지만 중위권 대학은 상위권 대학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등록금이나 여러 가지 금전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위권 대학은 대부분 학부모님들께서 본인 사비로 등록비도 내고 등록금도 내고 수업료도 내고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자, 이 명단은 운동부로 미달학과를 채우고 있는 대학교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X대, 제가 이름은 공개하지 않겠지만 X대학은 모집 요강에 특기자 모집 요강에 11명을 뽑는다고 공개를 해놨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신입생은 24명을 뽑았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그 대학교는 미달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운동부 학생들로 그 미달 학생들을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일단 X대학에 가고 싶은 고등학교 선수가 있는데 그 고등학교 감독이 학생 어머님과 학생에게 너는 X대학을 진학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물론 그 학생은 그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 X대학에 들어갈 수 없는 실력도 안 돼 있고 실적도 안 채워 있고 이런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과, 미달과를 찾아서 그 X대학교에 원서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다른 과로 통해서 그 학교에 입학을 한 후에 축구부로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근데 학부형님들께서 여기서 모르고 계신 게, 당연히 나는 X대학교 축구부에 어쨌든 들어갔으니까 뭐 회비나 등록금이나 뭐 기숙사 사용할 때 받는 혜택, 그런 비용 같은, 당연히 그런 거를 지원받을 줄 알고 계시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학생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특기자 전형으로 대학을 입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학 후에 학부형님들께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그 정보의 부재로 인해서 어머님들이 모르는 현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올해 2024학년도 축구부 그 축구 특기 학생으로 뽑는 대학교들입니다. 모집 요강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그런 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 가장 대표적인 성균관대학교 하나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균관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올해 축구는 6명, 공격수 2명, 미드필더 2명, 수비수 1명, 골키퍼 1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자, 전형 요소를 보시면 1단계는 서류 100%로 3배수를 뽑게 되고, 2단계는 3배수 안에서 서류 40%, 면접과 실기 60%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밑에 빨간색 칸 안에 밑에 파란색 글씨를 보시면 학생부는 교과 성적 및 출석 일수를 포함하여 학생부 종합전형과 동일한 종합평가를 시행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내신도 중요한 거고요. 출석 일수도 중요한 거고, 과세특, 이런 특이사항도 많이 본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축구 실기를 통해서 최종 선발을 하게 되는 일정입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은 어머님들께서 그리고 학생들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으니 전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설명은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제 입학 결과를 보면서 제가 간단한 전략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축구부 입시부터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학생을 볼까요? 자, 이 학생은 서울대학교 축구부로 들어갔습니다.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입학을 했고, 내신은 1.2등급, 그리고 특성화고 학생입니다. 서울대 합격했고 연세대, 용인대를 합격을 했습니다. 여기 써있는 봉사활동이랑 독서활동은 이제 여러분들 입시에는 들어가지 않으니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자, 이 학생을 보겠습니다. 이 학생 2학년 때 우승 경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3학년 때 주말리그 출전 시간 1위, 그리고 득점왕 성적이 있었기 때문에 합격을 했습니다. 자, 이 학생은 특성화고 학생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여기 그 진로, 여기 이수 과목을 보시면 공업 일반, 전기 회로 이런 게 써 있죠. 즉 상고, 공고 학생이었다는 건데, 일반적으로 학부형들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특성화고 학생인데 내신의 그 내신 반영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음을 결과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자, 이 학생은 인천대학교 축구부를 합격을 한 친구입니다. 자, 연세대, 고려대 다 떨어졌고요. 자, 이 학생 수상 경력 화려하죠. 우승도 하고 최우수 선수도 있고 1위도 2번이나 있고, 자, 굉장히 화려하지만 면접에서 약간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얘기를 들어보면 운동부 학생들이 이제 면접이 있는데 이 면접을 되게 준비를 등한시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생각보다 점수 차이가 벌어진다고 제가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게 학생 자기소개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저는 어느 학교에 다니는 누구누구고, 이렇게 쭉 저의 지원 동기는 뭐고, 저의 장단점은 뭐고, 저의 미래망은 뭐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자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준비를 안 한 거기 때문에 자기소개 해보세요 이러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학교 다니는 누구입니다, 끝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 학생은 홍익대학교 갖고 내신은 5.4등급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대학교도 4강밖에 없어요. 4강밖에 없는데 이 학교가 홍익대랑 청주대랑 배지대를 합격한 이유는 실기 전형, 그 특기자 전형도 실기가 있는데 그 실기를 굉장히 준비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합격을 하게 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학생은 세종대학교에 진학을 한 친구인데 내신은 5.5등급 학생이고 5.5등급인데 수용대를 합격했죠. 이 학생도 보시면 전국대에 8강밖에 없습니다. 이 학생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갈 수 있는 그런 대학교를 찾아서 본인이 실기와 면접 같은 준비를 많이 해서 갈 수 있었던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학생은 연세대학교를 갔는데요. 내신이 8.2등급이죠. 8.2등급인데 예비 2번으로 거의 문을 닫고 들어갔는데요. 자, 이 학생 수상 경력 화려합니다. 우승, 준우승, 개인상, 공격상까지 있고 출전 시간도 1위도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성적이 화려하고 개인상 수상이 있더라도 내신이 너무 안 좋아서 거의 좀 떨어질 뻔한 그런 경험을 한 친구인데 내신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고려대학교 간 친구입니다. 고려대학교 진학한 친구고 7등급인 학생이었고요. 자, 이 학생도 수상 경력이 굉장히 화려하죠. 우승도 있고 개인상 최우수 수상도 있고 그리고 청소년 대표 경력이 굉장히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022학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어느 학교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 학교 서울에 있는 어느 학교 이제 입학 결과인데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좀 재밌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학교는 일단 당연히 우승 조건을 충족을 한 학교고요. 자, 여기 빨간색 박스를 보시면 고려대 그 옆에 연세대도 있는데 연세대, 자, 수비수 볼까요? 자, 여기 2번 학생 연세대 수비수 떨어졌고 고대도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밑에 빨간 박스 연세대 수비수 두 학생 다 연세대는 떨어졌습니다. 근데 둘 다 수상 경력 개인 수비상이 있고요. 그리고 내신은 6.3, 위 학생이 6.3등급, 밑에 학생이 6.6등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뒤에 보면 자, 빨간색 박스 보시면 6.1등급 수비상을 똑같이 개인상 수비상이 있는 친구 포지션도 수비수였죠. 이 친구는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빨간 9번 학생을 보시면 이 학생도 연세대 수비수였고 이 학생은 합격을 했지만 이 학생은 개인상이 없습니다. 개인상이 없는데 이 학생은 붙었고 앞에 있는 친구들은 개인상이 있는데 떨어졌죠. 자, 내신을 보시면 떨어진 학생들 내신은 전부 다 6.3등급을 넘어갔습니다. 위 학생은 6.3등급이었고요. 밑에 학생은 6.6등급이었죠. 다음 여기 보시면 합격한 친구 위에는 6.1등급, 밑에는 5.2등급이었습니다. 밑에 학생은 개인상이 없어도 내신이 좋았기 때문에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올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작년 입시 결과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몇 개 있는데요. 일단 여기 보시면 위에부터 고대, 연대, 동대, 숭실대, 광운대, 인천대, 경기대, 경희대, 그리고 성대, 아주대, 용인대, 중앙대, 한양대, 홍익대, 건대, 단국대까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학교들은, 여기에 나열된 학교들은 그래도 뭔가 공식이 맞아 떨어집니다. 이 성적이면 이 성적을 수상 경력 이 정도 갖고 있고 내신은 몇 등급이고 이런 게 공식이 이랬을 때 얘는 합격을 하고 이런 게 맞아 떨어지는데 요게 적혀 있지 않은 학교들은
그런 공식이 적용되지 않은 그런 학교들이 좀 대부분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학교, 지금 제가 설명드린 학교들은 뭔가 정말 저런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한 번쯤은 도전해 볼 만한 그런 학교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 글씨는 프로 산하팀, 유스팀에 합격한 친구들을 표시해 놓은 거고요. 자, 중요한 게 여기 최저 입상 실적 보이시나요? 고대는 준우승이고요. 연대는 우승입니다. 여러분들 그 입시 요강을 보시면 연세대는 전국대 8강 이렇게 써 있죠. 전국대 8강 이내 학생들은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떨까요? 작년에 전부 다 우승을 갖고 있는 학생들만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대는 준우승이었고요. 그 다음에 동국대도 준우승, 숭실대도 준우승. 자,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죠. 경기대 한번 보실까요? 경기대는 실적이 없습니다. 자, 경기대 실적이 없어요. 즉, 경기대는 경기대랑 용인대 같은 경우에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지원 자격을 보시면 입시 그 최저 자격이 없습니다. 성적 자격이 없고 출전 시간이 이제 조건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경기대에 실적 없는 학생 1명 붙었고요. 뒤에 보시면 용인대. 자, 용인대가 위에서 세 번째 칸에 있는데 실적 없는 학생들 상당히 많이 붙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실적이 없는데 합격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보통 용인대랑 경기대는 여기 보시면 실기 40% 정도가 들어가죠. 자, 그날 미니게임이긴 하지만 실기를 잘하고 학생부가 조금 관리가 되어 있다면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다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거 보시죠. 매년 2월 대회 4개, 5월 대회 5개, 7월 대회 5개로 총 14개 대회가 열리며 그리고 7월에 8월에 영종화까지 한다면 1년에 우승팀만 15개, 준우승팀 15개, 4강팀 30, 8강팀 60 이렇게 팀이 자격을 얻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상이 있다면 굉장히 유리한 쪼꼬 같은 카드로 입시에 유리하게 작용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 입시 성적에 의해서 경기 실적이라고 할까요? 경기 실적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기 준비와 면접 그리고 내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자, 정리하자면, 자, 내신 관리와 실기, 면접 준비를 통한 3개 정도. 자, 수시 6개 정도일 수도 있죠. 6개 쓸 수 있는데, 한 2개에서 3개 정도는 뭐 경기대나 용인대나 아니면 정말 학생이 가고 싶은 본인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학교에 도전해 보기를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축구 선수로의 성공이 어렵다면 빨리 진로를 변경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최대 입시를 많이 여쭤보시는데, 지금 제 아들이, 제 딸이 지금 운동선수를 하고 있는데 성적이 안 나오고 이제 그러다 보니, 운동을 그만두고 최대 입시 쪽으로 바꿔서 준비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그 상담을 종종 저에게 들어오긴 하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최대 입시 실기 종목은 일단 운동부에서 하는 그런 운동 종목이랑 완전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제가 시켜보니까 현실적으로 그걸 단기간에 따라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성적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뭔가 2개를 다 걸치고 준비하는 건 좀 힘들고 뭔가 정말 진로를 변경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 하루라도 빨리 뭔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좀 이따가 질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